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그 예고를 드렸던 대로 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이죠. 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돼 이로 인해 사망 혹은 장애를 입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탈원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원전 노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전은 한번 건설하면 40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60년이 됐다면 주민들은 붕괴의 두려움에 떨지도 모릅니다. 그런 논리가 원전 설비에도 이제 적용되는 건데요. 이제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을 외쳤던 것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좌파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탈원전을 외쳤습니다. 또 비슷하네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니 뭐 환경 생각하고 또 뭐 그 앞으로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탈원전이 들어가 있었지만 네. 탈원전 전공자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탈원전을 주장하다 철회한 이유가 네. 전문가들을 불러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참 꼭 필요한 에너지 정책이고 자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를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도 탈원전 원자력공학 전공하는 분들은 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막상 뚜껑을 자기들이 이제 공약할 때랑 집권한 다음은 네. 다르잖아요. 집권한 이후에 막상 뚜껑을 열어서 네. 이거 원전 이거 뭐야? 그래서 이거 전문가 좀 데려와봐. 그분이 설명 쭉 하고 네. 이러이러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 기술력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앞에 두 분처럼 그냥 그럼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건 네. 유지해야겠네라고 유지시킬 것으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탈원전을 힘차게 외치시다가 네. 어느 정도까지 변하셨냐 하면은 네. 2007년 11월에 네. 월성 원자력 환경센터 착공식에서 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이 원전 확대를 계획 중인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있다. 네. 라고 하면서 원전 세일즈맨 역할도 자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재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빛의 속도로 이제 밀어붙였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알려진 영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도라에서도 노후화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 영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모티브를 따온 원전 관련 재난 영화인데요. 처음부터 픽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감명 깊게 이 영화를 본 듯합니다. 그렇죠. 감명 깊게 보시고 또 그다음에 한 말씀 하시고 네. 그때 또 얘기가 뭐라냐면 몇백만 분의 1회 확률의 사고가 있더라도 네. 뭐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막아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참 그런데 몇백만 분의 1을 막으려면 교통사고도 다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디 뭐 넘어지는 뭐 그런 거 다 이제 네. 애들도 어디 도로 같은 것도 아마 다 좀 없애야 될 거예요. 도로 푹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어쨌거나 2016년도에 개봉한 판도라라는 영화는 네. 감독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숨통을 죄어온 영화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에도 보면은 네. 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대사를 들어보면요 진짜 혹해요. 그래서 이게 이 원전 설비 이 60년 된 거, 뭐 40년 된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대사에 나와서 저희가 한번 제가 최 기자와 함께 이 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대사를 제가 본부장이고 최 기자가 이제 담당자 소장이죠. 소장. 아니 내진 설계가 됐는데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놈은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가정집 수도관도 40년이면 부식이 돼서 관이 막히거나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후된 설비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골백 번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설은 밸브만 3만 개, 배관 길이가 170km, 전설 길이는 1700km입니다. 어느 구석이 녹이 슬었고 균열이 생겼는지, 어디서 불량품이 들어가 있는지 모든 걸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겨우 2달 만에 끝내고 가동시킨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점검은 애당초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진짜 혹하죠. 혹하네요. 정말로. 지금 노후된 왜 이게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니까 40년 됐다. 갑자기 우리가 사는 집 생각하잖아요. 40년 됐다. 근데 오래됐다. 네, 진짜 그렇죠. 망가지겠다. 거기다가 그러면 왜 네. 그동안 40년 동안 교체를 했는데 교체요?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이거는 뭐 몇 년에 네. 걸려서 혹하죠. 혹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설비는 위험하다 네. 할 것 같은데. 다 지금 오래된 원전은 다 그렇죠. 위험하다는 의미가 우리는 뭐 있는데. 위험물을 그냥 폭발물을 그냥 지근거리에 안고 살고 있는 네. 거죠.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혹하는 픽션 대사에 대해서 네.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모든 주요 부품은 주기적으로 성능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그 구조물이나 계통은 비상시에 작동하게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납 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 네. ILRT라고 하는 누설률 시험이에요. 어. 그러니까 원전에는 수많은 장치가 겹겹이 있어서 만약에 모든 안전 계통이 실패하더라도 방사능 누출 없이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이 경납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경납고처럼 이렇게 딱 막아준다는 그리고 얘기겠죠? 또 궁금한 게 또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네. 뭐하냐. 막 그리고 막 영화에 막 원전 건물 폭발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막. 네. 자,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에서는 경납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설 길이가 1700m, 배관 네. 길이 170km라서 그렇죠. 이거 손으로 일일이 파악하려면 몇 년으로 되겠어요? 이거 몇십 년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압의 기체를 재워서요. 24시간 동안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중요한 누설률.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생각해서 빵빵하게 기체를 다 채워서 네. 기체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전부 다 24시간 동안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만약에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영화 대사처럼 확인하는 것보다 과학의 힘을 믿고 과학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더 정교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과학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옆에 오나가와 원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지진 발원지에서 가까웠거든요. 근데 거기를 대피소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납 건물이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이제 음모론이죠, 소위. 네, 그렇죠. 음모론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이라는 국가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네. 무차별적으로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의 픽션 묘하게 짜집은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뒷받침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용어 설명도 그렇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뭐 만약에 원전 사고로 인해서 뭐 어디 뭐 기형 한 명 이렇게 네.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가 너무 사람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는.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네. 그렇지만 문제는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이런 지금 40년 된 원전이 낡은 거다. 아니면은 영화 판도라에 나오는 것 같이 뭐 건물이 터져서 사방팔방 콘크리트가 튀어나오는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요 위치에 있냐 하면 네. 예전에도 방송한 것 같은데 그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 기술로 개발된 원전인데 네. 그 한수원이 1992년부터 10년 동안 2,300억을 투입해서 개발한 우리 순수한 기술입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과거 원전과 비교했을 때 이 APR 1400은 발전 용량도 커졌고 그렇죠. 원전 수명도 기본 4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고요. 네. 결국 우리가 이게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을 해서 네. 이 수출에서 완공이 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0%를 이 APR 1400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인정을 받은 기술인데 국내 유일의 기술인데 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에 네. 바라카 원전 준공식에는 참석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우리는 왜 안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이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음모론이라는 게 좀 혹한 때가 좀
그러니까 모 방송국에서 이제 광우병을 자꾸, 다루면서 그렇죠. 쓰러진 소를 보고 사실 분노한 시청자들이나 국민이 많지 그게 않습니까? 지금 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장면이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소가 너무 리얼하게 쓰러졌는데 뭐 그 광우병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었다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음모론 때문에 그리고 60년 이 프레임 설비 이게 60 원전이라는 게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면 60년 있으면 쓰러질 수 있지만 원전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원전 때문에 아마 언젠가 전기료가 올라갈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정권이 바뀌면 뭐 이 탈원전 정책이 다시 백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전기세가 아주 올라가서 이제 돈 없는, 또 안 그래도 지갑이 얇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